미국의 하버드대 유명한 대학이죠. 이 대학에 있는 교수가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성노예가 아닌 매춘부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금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 소다에서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시사를 담당하고 있죠. 시사의 진행자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그걸 논문으로 썼다고요? 네, 앞서 하버드대 교수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름은요 존 마크 램지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 논문 제목이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 벌써 제목부터가 우리 이제 귀에 거슬릴 수밖에 없죠. 계약이라고 해놨으니까요. 네.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 성노예를 매춘업자와 예비 매춘부가 맺은 계약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규정을 한 건데요. 그리고 이 황당한 게 게임 이론으로 이걸 설명을 했어요. 게임 이론이요? 네. 이제 서로 간의 이해관계, 서로 간에 맞아 떨어졌던 그런 관계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이론을 들이댄 것 같은데요. 매춘 여성은 통상 1, 2년 단위의 계약을 맺고 고액의 선지급금을 받았고 네. 수익을 충분히 올리면 계약 만료 전에 떠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성매매를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런 고액의 어떤 돈을 받는다고 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었다. 네. 이게 이제 게임 이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특히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끌려와서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여성과 일본 여성을 모두 매춘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강제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하지 않았고, 예, 일본군이 매춘부 모집업자와 협력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군대를 따라다니는 매춘부들은 전쟁의 위험 때문에 일반 매춘부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램지어 교수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료들을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한 내용들을 그래서 논문으로 작성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일본군 위안부 관계 자료 집성이라고 하는 일본 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쓴 책 한 권. 네.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논문을 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들을 담은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여길 보면 1937년 중국의 위안소로 보낼 일본 여성을 모집하면서 제시한 조건 등이 기재된 계약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 책 안에. 그러니까 그 계약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당시 일본 여성과 식민지 여성의 지위가 같지 않잖아요. 일본 일제가 아무리 잔혹했다 하더라도 자국 여성을 성매매하는데 보냈다고 하면 또 성착취를 한다고 하는 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국 여성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식민지에 있는 그 치아에 있는 중국인이나 뭐 한국인 같은 경우에 아니면 동남아시아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여성도 계약을 맺었으니 식민지 여성들도 조선인들도 동일한 대우를 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논문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사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일본 학자들, 그리고 국내 학자들, 대체적으로 국제 학자들이 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군 위안부들은 아시아 각지의 전쟁터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을 채우거나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해서 당시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일본 내 학자들조차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1980, 90년대 때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렇죠.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된 건 이제 9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죠.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확인을 했고 93년에 일본이 그 고노다마 통해서 강제동원 사실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한국인들도 자꾸 잊어요. 잊고 이 담화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담화가 한 열 몇 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담화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옮겨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1993년 8월 4일입니다. 고노 유에이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첫 공식 성명을 냅니다. 네. 그걸 이제 고노다마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로부터 2년 전에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증언을 하면서 이게 국제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민당 정권이 정권을 처음으로 빼앗겼던 적이기도 해요. 그때가. 네. 그러니까 좀 일본에서 양심적인 학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부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요. 네. 당시에 담화를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가 직접 발표하려고 했어요. 네. 당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노 담화를 총리가 직접 발표하려고 예, 했었다. 총리가 직접 발표하려고 했는데 네. 자민당하고 일본 내 보수 세력이 엄청나게 저항을 많이 해서 총리가 발표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총리 발표에서 톤 다운해서 네. 그때 관방장관 고노 유에이가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 내 저항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걸 뚫고 발표한 겁니다. 네. 그러려면 최대한 사실에 기초해서 발표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 전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옮겨드릴게요. 담화문 첫 전문의 문장 시작이요.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됐으므로 발표하기로 했다. 네. 이거였고요. 그 다음부터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일을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 그러니까 달콤한 말요,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원 등이 이게 일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 참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한 전쟁터, 전지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 의사에 반하게 행해졌다. 네. 이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 담화문 내용을. 그리고 마지막에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 고노담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제가 지금 옮겨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일본 정부가 조사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발표해놨고 이렇게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와서 다시 무슨 그 램지어 교수라는 사람이 이거와 전혀 동떨어진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문을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극우 세력조차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램지어라고 하는 사람이 극우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논란이 좀 누구예요? 되는데요. 누구? 예. 하버드대 로스쿨 홈페이지를 보면요. 로스쿨 이제 하버드대 교수니까요. 예. 램지어 교수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부 교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어린 시절 대부분을 일본 남부 도시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일본 학교를 다녔고 대학원에서도 일본사를 공부하고 일본 여러 대학에서 일본어 강좌를 가르쳤다. 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위안부와 관련한 왜곡된 주장은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네. 2년 전에도 위안부 여성과 교수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 사실 어느 누구도 일본군이 한국 여성을 위안소로 강제 징용했다는 기록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한국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어 재판에 넘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주제 논문이 왜 나왔냐는 거죠? 이게 이 논문을 소개한 곳이 일본 국어 언론이죠. 산케이 신문이 처음 소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산케이 신문이 이걸 소개했을까?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을 내렸잖아요. 우리 네. 한국 법원이. 그 이후에 갈등이 좀 더 지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 시점에 일본 우익 세력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왜곡된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옵니다. 어. 근데 일본 정부 역시 이런 주장을 근거로 삼아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려고 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일본 정부조차도 이제 그때그때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 이거 어떻게 부정할지 모르겠어요. 어.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사실이 아베 총리도 있고 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도 고노다마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고노다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승계한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네. 아베 총리 입으로는 얘기 안 하는 거죠. 뒤에 입으로 가서 사과한다 따져. 이런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본도 그렇지만 지금 이런 램지어 교수의 글을 옹호하는 국내 학자가 있다면서요? 많이 뭐 우리 사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요.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에 글을 올렸는데요.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주장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지금 보도가 된 내용만 보자면 지금 역사적 디테일에서는 램지어 교수 논문이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 관계였다. 지금 박 교수도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사를 표했고요. 박 교수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램지오 교수와 거의 흡사한 주장을 하는 국내 극우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반일 종족주의 저자죠. 반일 종족주의 책을 보면은요. 네. 위안부는 15세기 이래 조선시대부터 있어 왔고 1945년 일제 폐망 이후에도 쭉 있었다. 그러니까 공창제하고 미군 기지촌 여성과 일본군 위안부를 동일시하는 이런 네. 주장을 하고요. 군 위안부는 고수익 직업이었고 개인의 영업이었다. 이런 주장도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요. 네. 한 매춘업자가 남긴 기록을 토대로 여성들이 저축계좌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고 업주가 그들을 대신해서 정기적으로 돈을 저축하고 고향에 돈을 붙여주고는 이를 확인하는 전보도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일본은 자꾸 자기 역사 부정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일제 식민사관에 빠져 있는 일부 학자들이 일본이 우리를 뭐 경제개발 근대화시켜줬다거나 네.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사실을 마치 개혁관계처럼 주장하는 이런 국내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외국에서도 램지어 같은 사람이 당당하게 저런 황당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네.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데 그 하버드 교수 그 직 계속 유지하면 되겠어요, 이거? 이게 참 그런데요.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 정부는 그러면 왜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야, 학문의 자유,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이게 논쟁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학술적인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 내에서 건전하게 그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요. 근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좀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많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국내 학자들부터 좀 정신 차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